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피너스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얼마 전에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제가 볼 때는요. 절반은 성공이고요. 절반은 또 확실하게 실패한 그런 개혁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습니다. 개혁안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일단 개혁안이 나오고 실행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절반은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절반은 실패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아무도 그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안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실행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내용이 좀 부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반은 실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요, 비겁하게 표를 의식해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지 못한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질질 끌다 보면요, 청년 세대한테는요, 준세금 폭탄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때 준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 부담률이라고 하는데요, 세금뿐만이 아니고요, 조세뿐만이 아니라 4대 보험 등 준세금에 대한 부담률이거든요. 현재 우리가 조세 부담률이 23.9%지만요. 국민 부담률은 32%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는요. 어떻습니까? 국민 부담률이 50%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버는 돈의 반 이상을 준세금 이상으로 내야 되니까 생활에 여력이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그 연금 개혁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이렇습니다. 21년 만에 개혁안이 나왔죠. 그런데 개혁안이 늦으면 늦을수록요, 청년 세대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니까 빨리빨리 나오도록 청년 세대가 오히려 더 열망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압력을 넣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정부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연금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로 4%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조삼모사 형식으로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문제가 되니까 반발할까봐 소득대체율을 나중에 2028년도부터는 40%인데 42%로 2% 인상하는 안을 들고 왔습니다. 연금보험료만 올리면 반발이 심하므로 아마 지급률을 소폭 인상해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죠. 지급률은 현행대로 하고요. 보험료 인상 등 강력한 개혁안이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지급률을 만지지 않더라도 연금보험료율을 높인다면 그만큼 연금보험 그 미래에 받게 되는 노령연금액은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지급률을 높여서 올리나 마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곤란하겠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휘몰아치듯이 한꺼번에 해줘야 됩니다. 다소 어떻습니까? 그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해는 됩니다. 한 번도 개혁안에 대해서 21년 동안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고육지책으로 이런 안을 내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지급률 그 어떻습니까? 그 바로 소득 대체율을 만지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험료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었죠. 뭐냐면요. 50대는 4년 동안에 그리고 20대는 16년에 걸쳐서 현재 9%에서 4%, 13%까지 차등해서 인상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대는 매년 1%씩 인상을 한다. 4년 만에 그냥 바로 4% 인상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조기에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조금 더 부담을 지워주겠다는 것이죠. 40대는 0.5%씩, 그 다음에 30대는 0.33%씩, 20대는 0.25%씩 16년 동안 4%를 인상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만 보더라면 청년 세대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0대가 그동안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조금 더 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4%도 좀 약하지 않느냐? 5%, 6%, 7% 이렇게 처음부터 올린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무래도 반발을 의식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도표로 나타난 그림으로 본다면요. 50대는 4년 동안 1%씩 인상하고 40대는 그 8년 동안 인상하고 30대는 12년간 동안 인상하고 그다음에 20대는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6년 동안 인상한다.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16년 동안 앞으로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요.
이런 16년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OECD 국가 평균 18.2%에 도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청년 세대가 나중에 30% 내외에 엄청난 국민연금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가 조금 더 부담을 하면서 더 많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요. 그 다음에 20대, 뭐 10대부터 20대, 30대는 조금 더 부담을 그 단계별로 길게 그 인상을 해준다면 부담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또요, 기금 고갈이 가까워지면 수급액을 깎는 자동 조정 장치까지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뭐 복지부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의 38개국 중에서 24개국이 이러한 연금 자동 조정 장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도 벤치마킹 하겠다 이런 뜻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만을 떨어뜨릴 뿐 제가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삭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강력한 연금개혁 조치를 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개혁안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삼모사가 되고 흐지부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면 돌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 비법, 기타 자산관리 비법을 통해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는 계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정부 안에 연금 개혁안의 기대 효과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정부 개혁안대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이 조정되고 기금 수익률이 연평균 고르게 5.5% 수준으로 유지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055년도에서 2072년도로 어떻습니까? 대략적으로 한 16년, 17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할 경우에는 최대 2088년도까지 늦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기성세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나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 이후에 신고가입자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 고갈만 좀 늦춰진다면 연금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탈리아 꼴이 납니다. 이탈리아는요 지금 연금 뭐 기금이 당연히 고갈됐죠. 그러다 보니까 부과 방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연금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무려 33%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절반씩 내는 게 아니에요. 근로자는 9.19%밖에 안 내고요. 사용자, 기업이 무려 23.81%를 냅니다. 그 어떻습니까? 67% 이상, 70% 이상 낸다고 보시는 거죠.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뭡니까? 바로 표를 의식해서 이런 식으로 그 미봉책을 쓴 건데요. 자영업자는 최대 34.23%까지 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당장 그 근로자는 부담이 좀 덜겠죠. OECD 평균이 18%인데요, 18.2%인데 그 연금 기금 고갈이 난 이탈리아도 9.19%밖에 안 내니까 그다지 부담은 없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그 근로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요. 이탈리아 경제를 침체를 가속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탈리아 경제 안 좋습니다. 청년 실업률 20% 이상 됩니다. 엄청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사용자한테 23.81%를 부과해 준다는 것은요. 사용자가 고용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겠죠. 이것은 악순환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청년 세대가 실업률이 가중되고요.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실업 사태가 많아진다면은 그 연금 기금에 대해서는요 고갈된 상태다 보니까 앞으로 33%가 아니라 40% 50%를 내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도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이 상태로 미적미적되다가는요 나중에 30% 이상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도 뭐 예측을 합니다만 30% 정도 되겠더라고요. 하지만 그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요 나중에 50%를 낼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연금개혁 반드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휘몰아치듯이 해야 되는데 과연 개혁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나름대로 연구한 개혁안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3부터 임의가입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만 18세부터 가입하게 합니다. 이때 부모님이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면 되겠죠. 55만 5,300원 내는 것을
바로 증여재산 공제로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3은 돈이 없잖아요. 이렇게 된다면요. 보통 사람들이 25세, 27세부터 연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무려 10년 정도 가입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최고보험료 55만 5,300원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15세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5세부터 강제화 시켜야 되겠죠.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래서 사업장에서도 무조건 50% 지원을 해야 되고요. 15세가 돈을 번다면 당연히 자영업자라면 돈을 내야 되겠죠. 가까운 이웃 1번은요, 중학교 졸업하면 자기가 어부가 된다든가 아니면 기술을 배운다든가 아니면은 식당 일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법니다. 어떤 어부는요, 16살에, 그러니까 15세죠.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연봉이 2, 3년 만에 1억 넘는 그런 어부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쓸데없이 대학교까지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외국 교육까지 받고 나이가 30살 됐는데도 연봉 4, 5천 받는데 그것이 싫어서 실업 상태로 빠지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15세부터 돈이 생기면 무조건 내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너무 오랫동안 교육받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보험료도요, 55만 5,300원인데 이거 좀 더 높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많이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규 가입자 확대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무소득 배우자가 임의 가입을 할 경우에는 연금보험 가입 대신 임의 가입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최대 보험료로 납부하고요. 이때 무소득 배우자는 임의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100% 자기가 내는데요. 혹시라도 남편이나 가족 중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한다면 그 배우자의 납입보험료도 소득공제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 아주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후납부가 과거에는 무조건 정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부담스럽다고 119개월까지만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 기간을 다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추납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납부하는 거라서 예전 소득 대출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지금 뭐 41%, 40%까지 되다 보니까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추납을 뭐 20년 동안 한다 그러면은 신규 가입자 그런 도입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추후 납부도요. 가족 중 누구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선택적으로 한다면 아주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요,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반환일시금 반납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예전 거는 사실상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제는 반환일시금을 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납 시 추납 및 최고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은 소득공제 혜택 때문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반납하지 않을까요? 반납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신규 가입자 증대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임의 계속 가입을요, 60세부터 65세까지 5년 동안 강제로 가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생긴다면 말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때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데 은퇴한 사람이 100% 자기가 국민연금을 냈지만 소득이 없다면 공제받지 못하잖아요. 가족들한테 하면 됩니다.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자녀들이라든가 아니면 손자녀까지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선납 같은 경우에는요, 50대 이후에는 자영업자가 5년까지 최대 선납할 수 있거든요. 자영업자, 임의가입자만 선납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50%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짧은 생각이죠. 근로자도 선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나중에 정산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선납한도 5년이 아니라 계속 어떻습니까? 길게 가져갈 수도 있도록 자기 원하는 대로 해야죠. 많이 낸다면 소득공제 받아서 좋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낸다면 기금에 대해서 운영 효과가 대단히 좋아지고 신규 가입자 가입 효과가 늘어나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기연금 개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연금보험료의 대폭적인 인상, 그리고 추후 단계별로 인상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최초에 좀 높였다가 조금씩 낮춰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처음부터 높였다가 낮춰준다면요, 청년 세대의 부담은 좀 덜 하거든요. 이런 방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 18%로 인상한 후에 뭐 5년 단위가 됐든 10년 단위가 됐든 1%씩 삭감해서 감액해서 12%까지 인상하게 된다면 기성세대의 부담이 좀 많아지겠죠. 그만큼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기성세대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더 줘서 청년세대 부담을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조기연금 계획 두 번째는요. 지급률, 소득 대체율은 고정시켜야 됩니다. 현재 40%인데요. 40%만 받게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급률을 높인다면 이거는 뭐 보험료 올리나 마나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 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지급률은 고정시키더라도 보험료율을 높인다면요. 현행 9%인데 18%다. 그러면 지금보다 두 배를 받게 됩니다. 두 배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부가 꾸준히 낸다면 현재도 47년 동안 432만 원의 현재 가치의 연금을 받는데 두 배를 늘린다면요. 거의 900만 원 받는데 이거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지급률까지 올린다. 그러면 기금 고갈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니까 절대로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조기연금 계획 세 번째는요. 연금 수령 기간 65세인데요. 이거 단계별로 좀 늦출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급진적으로 70세부터 연금을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반대하겠죠. 그래서 적어도 단계별로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66세, 67세, 68세, 69세, 70세까지 해줘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현재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요, 100세는 물론이고 120세도 살 수 있거든요. 이거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조기연금 계획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연금기금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개입한다 이거죠. 그럼 완전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산운용 성과에 따른 오버라이드 등을 제공한다든가 다양한 위험자산에 투자를 확대한다든가 지금도 뭐 40%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상을 해야 되겠죠. 40%대가 국내외 주식이고요. 10%대가 AI 그런 어떤 대체 투자 상품인 것 같은데요. 57% 정도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7, 80%까지 올려야 되겠죠. 조기연금 계획 다섯 번째는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영 개선이 좀 필요하죠. 슬림화하고 AI에 의해서 전산으로 한다면요. 현행보다 정말로 인력을 반 이상 줄일 수 있고 그 이상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7, 80% 이상 당장 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시스템 구축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조직 슬림화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AI 전산화로 인해서 국민들은 더 이용이 편해지고요. 비용 절감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국민연금 기금은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죠. 국민들을 위한 것인데요. 관리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관리 부담이 많이 생긴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노무현 정부 때요, 1년 만에 운영비가 2배 이상 는 적이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채용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한 번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한 번에 고통을 분담하고요. 고통을 감수하고, 그래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혁을 미적미적하는 사람이 개혁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마중물도 한꺼번에 많이 넣어야지 마중물 아끼려다가 찔끔찔끔 넣다가는요, 원펌프물을 기대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보통은 한 바가지 이만큼 넣고 막 제가 펌프질을 해야지 많은 물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머리를 좀 썼어요. 어렸을 때. 물이 좀 아까워서 요만큼씩 넣었어요. 그랬더니만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넣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한 바가지 크게 넣었죠. 결국 뭡니까? 한 바가지 크게 넣으면 끝날 것을 찔끔찔끔 넣다 보니까 10바가지 넣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개혁이라는 건 그것이죠. 바로 한꺼번에 아주 휘몰아치듯이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미지수지만 내용은 절반은 성공, 절반은 실패라고 보고요.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저도 기성세대입니다만은요. 그동안 혜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그래봤자 50대인 사람들요. 5년, 10년밖에 안 됩니다. 그 고통부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고통 분담을 한다면 청년 세대는요, 앞으로 엄청나게 고생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손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고통 분담도 하면서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